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국가 전체에 대한 행정 체계, 그다음에 국가 모델을 갖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형태의 일들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한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다른 일도 잘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분야의 업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들의 고려, 그다음에 그 부처가 앞으로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판단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틀에서의 고려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보여줬었던 인사에 있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추천제를 일주일 뒤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전문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추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제도를 쓰면서 이것을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말씀드립니다.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 순이었다고 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이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분이 오셔가지고 검찰 개혁 잘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 문제인 건데 이제 보건복지 문제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활적으로 잘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근데 비정규적이며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226조 원으로 36.7% 정도를 국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국종 네, 맞아요. 그 교수 같은 경우가 저분은 상당히 예를 들면 한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니까 저런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관심 가는 인물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예, 예. 삼고 초려해서라도 이국종을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부산시 의사회가 직접 나서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직접 추천한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사들 네. 같은 경우도 어떤 앞으로의 어떤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하시면 상당히 예를 들면 획기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보건부가 아니라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복지 문제를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복지행정 자체의 예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전체에 대한 행정 체계 그다음에 국가 모델을 갖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형태의 일들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한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다른 일도 잘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분야의 업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들의 고려, 그다음에 그 부처가 앞으로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판단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틀에서의 고려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바람을 이재명 정부가 잘 수용을 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추천으로 장관을 뽑는 거는 꽤 많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이국종 교수가 장관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어쨌든 부산시 의사회에서는 네. 이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추천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국민 추천제라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 추천제라는 게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잠시 한시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긴 했습니다만 첫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대변인이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유는 일주일 동안에 보여줬었던 인사에 있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추천제를 일주일 뒤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전문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추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제도를 쓰면서 이것을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건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국민이 추천한 분이 꼭 되시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솔직히 이런 정도의 장차관을 요구하는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관료들이 자기의 전문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장차관 관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료가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모든 초점을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국민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보시는 거군요. 쌍방향이니까요. 이건 다. 쌍방향이니까요. 네. 이 덩달아 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이국종 교수의 인연도 관심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원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법을 어기는 게 형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협조 요청을 좀 하고 하시고 우리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